오늘 두 강사님을 티업해 드리러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강의해 주실 사장님은 저희가 모든 게 다 호르몬 때문에 우울해지고 기뻐지고 막 먹고 싶고 이런 게 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몸이 호르몬의 지배를 다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체중 조절 호르몬 조금 덜 먹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머리에서 "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은 그런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저희 박혜영 사장님은 현직 간호사시고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재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이고 쉽게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저희 파마넥스 엑스퍼트 강사님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저희 TR90과 함께 같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소희 사장님 아시죠? 저희 이소희 사장님은 또 50 대의 대표적인 TR 미인이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이 아주 강력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금 너무나 TR 라인티로 사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TR 라인티에 대한 열정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EVP가 되신 저희 박혜영 사장님의 강의를 먼저 청해 드릴게요. 박수로 맞아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풀 모닝 스타트에서 비만 호르몬 강의를 맡게 된 뉴스킨 사업가 박혜영입니다. 저는 비만 호르몬 중에서 그 인슐린, 렙틴, 그렐린, 콜티졸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인슐린은 이미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셔서 그냥 간단하게 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분해된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은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이 세포는 그냥 열리지 않아요. 문으로 꽉 잠겨 있는데 이 문이 열리려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하거든요. 이 인슐린은 이 세포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슐린에 이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막 분비가 돼도 세포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떠 있게 되고 혈액 속에서 혈당을 계속 높은 혈당을 유지하게 되니까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더 많이 분비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면 포도당을 억지로 인슐린이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우리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다가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는 생활 패턴이 지속되면 계속 더 많이 인슐린이 분비돼야 얘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희 현대인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과자나 뭐 쿠키, 빵, 떡 이런 정제 탄수화물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요. 혈당을 아주 크게 갑작스럽게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를 아주 과하게 자극을 하고요. 이런 필요 이상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요. 쓰고 남은 그러니까 분해되고 남은 저장은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탄산음료나 이런 주스 같은 거에 들어있는 과당은요. 포도당이랑 조금 달라요.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대사가 되지만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요. 모두 다 간에서 처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간에서 처리되고 남은 거는 중성지방을 또 만들게 돼요. 그럼 중성지방을 만들게 되면 아까 얘기처럼 지방간이 발생되게 되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되게 되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요. 이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거를 바꿔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추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렙틴이에요. 렙틴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을 충분히 먹어서 이런 에너지를 받았을 때 지방 세포에서 대뇌로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는 포만감이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밥숟갈을 딱 내려놓고 식욕이 억제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계속 먹게 돼서 비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몸은요. 항상 우리 몸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적정한 지방 조직의 양과 식사량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조직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고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런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내 몸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내 몸에서 많이 나오면 억제가 저절로 되니까 식탐이 없어지니까 저절로 살이 빠져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내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막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 근데도 막 살이 안 빠져.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식단도 나름대로 많이 바꿔봤는데 계속적으로 살이 찌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피곤해요. 그리고 대사가 막 느리고 내 스스로가 좀 몸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4가지 이상의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고 다이어트를 하면 살을 뺄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손발이 차고 무기력함 이런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먹고 나면 계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식사량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줄지가 않아요. 체크해 보셨어요?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혹시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렙틴의 저항성이 있으신 건데요. 이 렙틴의 저항성이 뭐냐면요.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아까도 항상성을 언급드렸듯이 지방이 쌓여 있으면 뇌는요. 대사를 계속 증가시켜 가지고요.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 축적된 지방을 태워 주거든요. 근데 이런 렙틴의 저항성이 발생되는 이유는요. 칼로리를 과도하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렙틴을 눌러서 과도하게 칼로리를 제한하고 자주 굶고 그리고 식욕 억제제 같은 거를 먹었던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호르몬을 억지로 누르게 돼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식이나 인스턴트 이런 칼로리 과잉 음식 등으로 인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나 단당류 섭취 같은 걸로 인해서 이런 쓰고 남은 당들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체지방,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렙틴 레벨이 우리 몸에서 계속 올라가 있게 되면 이제는요. 뇌는요. 혈중에 있는 렙틴 레벨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굶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요. 호르몬이 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상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몸에서 적정한 지방의 함량은 여자는 한 20에서 25% 정도고요. 남자는 한 15에서 20%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렙틴 레벨은 정상인에서 한 9에서 11 레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렙틴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한 35에서 40 레벨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호르몬의 분비가 올라가 있다고 해요. 네. 잠시만요. 창이 좀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저희는요. 이 렙틴의 저항성을 잘 인지하고 렙틴의 저항성을 예방하는 식습관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렙틴의 저항성 오게 되면요. 먼저 첫 번째 대사증후군, 만성염증, 혈액순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대사증후군이 왜 오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렙틴이 올라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면역력을 감소시켜서 우리 몸에 만성염증으로 쌓이게 되는 거고 갑상선 호르몬의 감소를 가지고 와서 기초 대사량을 저하시키니까 또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체온이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렐린이에요. 그렐린은 위에서 생성 분비되는 순환 호르몬이고요. 일명 배고파 호르몬이에요. 식탐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렐린에서는 혈중 농도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8시, 12시, 6시 정확하게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그렐린 호르몬의 농도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 여기서 그렐린의 농도가 뚝 떨어지는 반면에 렙틴 호르몬의 농도가 스멀스멀 올라가게 돼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 20, 20부터예요.
10시부터는 이유 없이 그렐린 호르몬의 농도가 스멀스멀 올라가다가 여기 12시부터 1시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밤에 이유 없이 막 식욕이 땡기는 거예요. 입맛이 땡기고 막 뭐 시켜 먹게 배달 음식 같은 거 먹게 되고 이런 야식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렐린 호르몬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침은 꼭 먹어 주셔야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균형 있게 드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목이 마른 것을 인제 내 몸이 배고픈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물은 충분히 자주 드셔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칼로리 제한도 그렐린의 상승폭이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노출을 최소화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우리 여성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맛집 죄송해요. 네. 아기가 깨 가지고 네. 이런 맛집이나 이런 뭐 뭐지? 브런치? 이런 파스타, 피자집? 맛집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음식 시켜 놓고 막 이러죠. '아 이거 칼로리 폭탄인데 살찌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먹을 거 다 먹죠. 인증샷 찍어 놓고 우리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먹어라.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렐린 호르몬의 농도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기분 좋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렐린 호르몬의 농도가 10 시부터 올라가니까 밤 10시 이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그렐린 호르몬이 폭주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쪼끔 왜 다이어트를 우리가 실패하는지 눈치채셨어요? 이거를 좀 억지로 누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과도하게 무언가 하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꾸 자극하고 호르몬을 자꾸 엄마 싫어. 선생님 아기가 시범이 같아. 어떡하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깐만 멈출게요. 죄송해요. 네, 아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요. 이게 생방송이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어서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렐린을 어 저희가 잡을 수 있으면 그 식욕 호르몬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억제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이제 식단 조절하고요. 가벼운 운동, 그다음에 티알라인티가 이 그렐린을 조절하는데 티알라인티 중에 있는 네. 죄송해요. 사장님 이게 오셨네요. 생방송의 네. 묘미 해 주세요.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이 시간에 깨 가지고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네. 중요하죠. 그렐린 호르몬의 농도를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콜티졸이에요. 콜티졸은 이런 부신의 껍데기에서 분비되는 네, 부신의 껍데기에서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부신의 삐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심박수를 막 올리고요. 맥박이나 호흡이나 혈당 이런 것들을 막 상승시켜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자극에 민감을 하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당이 땡기는 이유,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이유.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냥 단순해요. 포도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혈당을 그냥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콜티졸이 상승되게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요 이화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그 이화작용이 뭐냐면 막 다 분해시켜요. 근육이나 뼈, 인대, 콜라겐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키고 그렇다 보니까 골밀도가 자꾸 빠져요. 근육도 빠지고요.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혈압이 증가돼요. 식욕도 올라가고 반면에 지방 분해를 억제시키니까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비만이 오게 되는 거죠. 여성, 남성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가 되고요. 뇌세포의 노화도 가속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감소시켜 가지고요. 지구력 같은 집중력 같은 것도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호르몬의 번아웃 상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요. 스트레스를 풀어 주고 행복하게 해 주고 이제 수면을 잘 취하게 잠을 잘 자게 돕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콜티솔이 상승해서 세로토닌을 감소시키게 되면요. 우울증도 오고요.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불면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NK 세포는 암 환자들한테서 되게 중요한 세포인데 암 환자들한테서 나오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은요. 면역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자, 왼쪽 하단을 봐주시면 콜티졸 호르몬의 농도가 나와요. 이거는 8시쯤 아침에 되게 많은 콜티졸의 농도가 나오는데 이 이유는요. 중추신경계가 이 부신 피질, 이 콜티솔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포도당의 대사를 증가시켜서 아침에 우리가 잠이 깨도록 각성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건데 만약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장애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콜티솔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분비된 콜티솔은요. 지방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내장 지방에다가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비만과 콜티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요. 콜티솔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10시 이전에 충분히 자야 돼요. 이거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도 같아요. 성장 호르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도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수면을 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건강한 식단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의 활력, 에너지를 업시켜 주셔야 되고 마그네슘은 천연 안정제라고 불리거든요. 미역이나 견과류,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이런 데 들어있는 그 마그네슘을 적당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탄수화물이나 설탕, 단당류 같은 거의 섭취를 좀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가급적 당은 이당류를 섭취하셔서 섭취를 좀 느리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낮춰서 이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5분 이상의 명상, 호흡, 명상이나 기도, 그리고 호흡 같은 걸 통해서 신체를 많이 이완시켜 주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크게 주고요. 저는 그래요. 그냥 모든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성장하기 위한 도구이다. 내가 잘 지내려고 하는 하늘이 주신 기회이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고 스트레스를 조금 감소시켜주는 그런 마인드로 바꿔보시면 저희가 이 만병의 근원인 이런 호르몬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좀 미숙한 강의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발표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소희 사장님께서 그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마넥스 제품에 대해서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르몬에 좋은 파마넥스 제품을 에이지락 사이언스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비만과 노화와 각종 질병, 대사 질환의 원인은 바로 호르몬에 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수많은 질병이 오고요. 우리들이 너무 싫어하는 비만과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호르몬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호르몬이란 그리스어로 자극하다, 일깨우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 몸에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호르몬은. 그래서 감정과 건강과 질병에 관여합니다. 네, 호르몬은 그림을 보시면 혈액을 통해서 표적 장기에 도달해서 해당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조절자인데요. 그 호르몬이 사람의 감정과 성장, 수면, 스트레스까지 모두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인슐린, 앞서 말했던 렙틴, 그렐린, 코티졸, 세로토닌까지 우리들이 한번 짚어보면서 저희 에이지락 사이언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렙틴, 그렐린이 체중 및 식욕 조절 그런 호르몬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렙틴 저항성의 원인이 바로 앞서 말했듯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그것으로 인한 탄수화물 폭식, 탄수화물 중독, 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 여러 호르몬 중에서 가장 막강한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렙틴도 이기고요. 그렐린도 이기는 아이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 두 가지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식욕 억제 유전자인 렙틴이 식욕 조절이 안 됐을 때는 감소하고요. 식탐 유발 호르몬은 그렐린인데 상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폭식이 유발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아까 말했던 야식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인슐린이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서 혈당, 포도당을 조절해주는 열쇠에 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쇠, 키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쁜 탄수화물, 그런 나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것이 간이나 근육이나 뇌나 장기들에 저장돼서 간에 저장되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지방과 내장 지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인슐린이 세포에 저항하는 그런 저항성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인슐린이 말을 안 듣고 고장이 난 거죠. 그랬을 때 몸은 축 처지고 계속 배고픈 증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복부 비만의 원인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내장 지방의 원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콜라, 햄버거, 도너츠, 그다음에 초콜릿 바 등 여러 가지 정말 나쁜 탄수화물이 그득그득하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이런 고칼로리에 영양소는 없는 탄수화물류를 많이 섭취합니다. 그랬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렙틴 저항성은 따라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무한 식욕, 식탐이 조절이 안 되는 악순환이 이런 고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이런 렙틴, 그렐린, 인슐린, 코티졸, 세로토닌의 저항성을 잡아야겠죠. 호르몬을 잡아야지만 우리들이 마음대로 의지로 할 수 없는 다이어트가 해결됩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입니다. TR90이라는 에이지락 사이언스 제품이 있는데요. 개발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R90 연구진들, 다시 말해서 에이지락 연구진들은 미토콘드리아, 영어로 말하면 마이토콘드리아인데요.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비만에 관여하고 또 노화에 관여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럼 마이토콘드리아가 뭐냐,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그 말 그대로 세포의 엔진입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고요. 정말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세포의 작은 소기관인데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지방을 대사시켜주고 근육을 형성시켜주고 식욕을 조절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정상 체중이었을 때, 다시 말해서 젊은 세포였을 때는, 젊은 유전자 군락이었을 때는 초록색, 싱싱한 젊은 유전자 군들이 많이 다수 포진되어 있죠. 그런데 과체중이었을 때는 완전히 양상이 뒤바뀐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90일 동안 몸의 유전자와 세포와 호르몬을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조절해 준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정상 체중과 거의 흡사한 정도로 리셋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고드 리서치 컨퍼런스에 발표된 미토콘드리아 히트맵, 젊음 유전자 군락 유스진 클러스터의 리셋 실험 결과를 보십시오. 92%나 젊은 상태의 패턴으로
리셋 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제품도 이렇게 유전자나 아니면 세포나 아니면 호르몬에 관여하는 다이어트 제품은 보실 수 없습니다. 왜 TR90인가? 차별성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5,000개의 유전자 중에서 노화, 비만에 작용하는 유전자는 4,000여 개입니다. 그 4,000여 개의 모든 신호를 에이지락 연구진들이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TR90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차별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죠. Mind, Body and Mind. Mind and Body. 그리고 마인드, 바디. 그래서 몸과 그다음에 마음을 둘 다 심신에 모두 효과적인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호르몬 균형 조절 TR90이라고 했는데요. 90일 동안 올바른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 습관을 제시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이지락 기술력의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하여 쉽게 젊고 건강한 체형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제가 빨간 밑줄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호르몬이 불균형이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양 섭취의 불균형입니다. 폭식을 하게 되고 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또 과도한 운동을 함으로써 살을 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적절한 운동 습관을 제시하면서 에이지락 제품군을 90일 동안 넣어주었을 때 이렇게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제품군은 점프스타트, 핏, 컨트롤, 쉐이크가 있습니다. 네, 에이지락 TR90은 여기 밑줄 친 것과 같이 심신의 변화를 초래해 주는 것입니다. 네, 점프스타트는 15일 만에 쾌속 감량을 이루어 주고요. 그다음 핏은 근육을 증강시켜 주고 지방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식욕을 조절해 주고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쉐이크는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TR90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프스타트는 주 성분이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이고요. 부원료는 선인장 열매, 석류, 샤프란, 레드, 오렌지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방 분해에 큰 도움을 주고요.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을 250배 농축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의 인체에 적용 시험을 해봤을 때 6가지의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총 복부 지방의 면적, 복부 내장 지방의 면적, BMI 비만 지수, 그 다음에 허리 둘레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했고요. 엉덩이 둘레까지 감소한 것을 우리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꽃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샤프란입니다. 섬유 유연제가 아니고요. 이 샤프란이라는 꽃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암술이 보이시죠? 그것을 한 50개 추출했을 때 1g의 샤프란이 추출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향신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샤프란 추출물은 손으로 하나하나 따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노동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이아몬드처럼 비싼, 금처럼 비싼 그런 향신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추출물을 왜 점프스타트에 넣었는가? 바로 이런 효능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중성지방 다운시키고요. 혈당 감소시키고 혈압 감소시키고 독소, 다시 말해서 체지방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내장지방 감소까지 효과가 탁월합니다. 핏의 주요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핏은 그야말로 몸을 이렇게 핏되게 만드는 건데요. 역시 점프스타트와 마찬가지로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이 주 성분입니다. 부원료로는 녹차 추출물, 시트러스,
고추 분말, 캡사이신이 열을 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역시 레드 오렌지 추출물, 다시마, 그다음에 케르세틴, 양파 껍질에 해당됩니다. 이런 모든 성분들이 지방 분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컨트롤은 영어 그 자체로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인데요. 주 성분은 태아닌과 바나바잎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성분을 보시면 코코아 분말, 다크 초콜릿, 그다음에 타트 체리 분말, 그다음에 석류 추출물이 있는데 여기 5가지 주 원료와 부원료의 모든 공통점은 안정이라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신을 안정되게 하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다시 말해서 코티졸이 상승되지 않도록, 다운되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좀 생소한 태아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태아닌은 주로 녹차, 우롱차, 홍차, 버섯 이런 데 들어있는 천연 성분으로서 릴렉스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수면을 촉진시켜줍니다. 바나바잎이란 요렇게 3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의 타원형의 잎인데요. 이 잎을 말려서 추출물을 뽑아냈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의 작용을 보시면 배고픔과 그다음에 짜증이 나게 되는, 혈당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널뛰기 하는, 그야말로 인슐린 조절이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시죠? 그런데 바나바잎 추출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혈당이 조절되고 배고픔이 억제되며 음식에 대한 갈망, 폭식과 야식을 하게 되는 그런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에 매우 효과적인 작용을 합니다. TR90 쉐이크 또 궁금하시죠? 다양한 비타민, 1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를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고요. 충분한 식이섬유와 그다음에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15g이나 공급해주는, 그리고 타트 체리를 함유하고 있는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식입니다. 타트 체리 추출물은 복부 체지방, 내장 지방의 연소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TR90의 3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맛이 좋다. 쉐이크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드실 수 있고요. 한국인의 복부 비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하체 비만이 주요 그 비만의 특징인데 비해서 한국인들은 복부 비만이 심각하거든요. 그 한국인의 체형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수많은 논문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점프스타트는 탄수화물 중독을 억제시켜주고요. 핏은 체지방, 복부지방, 내장지방을 조절해주고 억제시켜줍니다.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쉐이크는 아주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로 항산화 쉐이크, 단백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해 드렸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TR90이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60kg인데요. 3명의 여성이 다른 몸의 그 쉐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도 거의 똑같고, 근데 몸의 인치가, 사이즈가 다르죠? 라인도 다르고. 이건 뭐냐면 TR90을 하시는 동안 세포가 젊어지고 리셋되고 정상 체질로 돌아오며 체지방, 내장지방, 지방간과 복부 비만이 감소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혈행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손발이 차고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도 손이 뜨끈뜨끈, 발이 뜨끈뜨끈하게 되고요. 근육은 업되고 체지방은 다운되며 바디 라인과 사이즈가 변화돼서 제가 상체는 5, 하체는 66을 입었었는데요. 지금은 5 사이즈도 헐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다이어트 효과라고 그랬는데요.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PT를 받고 운동을 하고 절식을 하고 저탄고지를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해도 요요가 돌아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허탈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TR90을 하시게 되면 호르몬의 균형이 오기 때문에 세포가 젊어지고 리셋되기 때문에 체질이 균형이 잡혀지고 해독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되고 또한 그것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제가 명명해 봤습니다. TR90 시너지 패키지. 제가 요거 특허 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체중 조절 준비 패키지. 두 번째, 유스 스펜스리. 세 번째, 알스퀘어드. 네 번째, 코티트롤 플러스. 다섯 번째, 비타민 D 구미. 여섯 번째, 봄 포뮬러. 일곱 번째, 바디 갈바닉이 제가 시너지 패키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품군들은 TR90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추천 제품군이며 제가 모두 다 먹고 효과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렸는데 많은 효과를 봤고요. 코티트롤 플러스를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호르몬 균형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스트레스의 지속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되는데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비만과 노화와 각종 질병이 유발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티트롤 플러스는 코티졸 더하기 컨트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티졸을 컨트롤해 주는데 플러스가 되는 제품이라는 거죠. 예, 우리들이 궁금한 스트레스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시인들은 생명 위험의 급성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한 동물들로부터 야수로부터 피해야 됐고요. 맹수로부터 피해야 됐고요. 그래서 투쟁과 도피 반응.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해서 당질이나 지방질을 재충전하고 그러면 코티졸이 분비가 감소되고 항상성이 회복됐다는 거에 밑줄 쫙. 이것은 뭐냐면요. 항상성, 제가 아까 호르몬이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오는 상태로 지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우측의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비교해 봅시다. 크고 작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거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도망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그냥 스트레스만 계속 받는 겁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모두 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거의 없고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탄수화물, 고당분,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 폭식, 야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코티졸과 인슐린이 상승되고 그것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아까 중요한 항상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항상성의 회복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 과다 축적, 복부 비만, 내지방, 내장지방, 체지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지방이 쌓이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요. 왼쪽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유발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티졸은 부신의 껍데기, 여기 보시면 꽃갈콘 모양, 과자 꽃갈콘 모양의 그 부분에서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의 발생 과정 한번 짚어볼게요.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발생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아주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발생합니다. 그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 아까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만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계가 완전히 불균형이 돼서 두통과 불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지속화되고 심혈관계 질환이 만들어지고요. 위가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췌장, 당뇨, 장은 설사나 변비, 생식계는 생리불순이나 정자 악화, 무성욕증이 생기게 됩니다. 코티졸 테스트 한번 해보실게요. 14가지 중에 몇 가지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혹시 이 중에서 한 5개 이상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코티졸이 과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티졸 불균형 상태죠. 네.
코티졸이 과다해도 문제고요. 코티졸이 부족해도 문제인데요. 어쨌든 호르몬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코티졸의 과도한 분비는 근력, 근육의 감소와 지방은 증가시키고 면역도 다운시키고 만성 피로, 우울증, 생리불순, 식욕 증가, 결국에 혈당이 증가해서 비만과 당뇨,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티졸이 과다하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비됐을 때 유단백 가수물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럼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 뭐냐? 바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물고 편안하게 자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앙앙 울다가도 잘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모유에 어떤 성분이 있나 보다라고 착안해서 바로 우리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바 수용체고요. 그럼 아까 유단백 그 가수 분해물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락티움이라고 합니다. 락티움은 락은 젖, 우유, 유즙을 뜻하는 라틴어고요. 티움은 넓은 공간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가 넓게 포진되어 있는 공간이죠. 우유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유의 세계. 그럼 락티움은 뭐냐? 우유 단백질을 펩타이드 형태로 잘게 잘라 분해한 것인데요. 왜 잘게 잘라서 분해했냐면 체내 흡수가 잘 되도록 잘게 분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길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유 단백질은 원래는 이렇게 사슬이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체내 흡수가 잘 되도록 잘게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한 것이 바로 락티움입니다. 락티움 실험 결과인데요. 이건 동물 실험입니다. 락티움을 먹인 그룹에서 수면 시간이 상승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인체 실험입니다.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까지 증가했습니다. 락티움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또 인체 실험으로 증명해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제품 코티트롤 플러스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서 락티움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련된 건강 상태 개선 정도를 보시면 소화, 호흡기, 심혈관, 운동 수행 능력까지 그리고 육체적인, 지능적인, 정서, 감정까지 사회적인 것까지 다 유효한 이런 효과를 개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감소시킨다는 것. 락티움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코티졸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타민 D 구미를 살펴보겠는데요. 비타민 D 구미가 무슨 호르몬과 관계? 라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비타민 중에서 유일하게 호르몬인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요. 비타민 D가 호르몬이라는 거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야외 활동이 굉장히 적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실내 활동을 하고 비대면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햇빛을 쬐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 부족인데다가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얼굴이 약간 노란 황인종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엄청 애용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미용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선크림이 비타민 D의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뼈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요.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그럼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햇빛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란, 그 다음 우유, 그 다음에 연어, 말린 표고버섯 등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이런 음식을 늘상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의 효능 보겠습니다. 체지방 생성과 축적을 억제해 줍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죠. 포만감과 식욕 감소를 돕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하고 합성하는 데 관여하고요. 현대인들이 많이 걸려있는 우울증, 불안 장애를 예방해주고 감소시켜주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다운시켜줍니다. 인슐린을 조절해주고요. 당뇨를 예방해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식욕 관련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었죠. 렙틴, 그렐린, 또 도파민, 세로토닌, 갑상선 호르몬, 글루카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로토닌도 역시 식욕 조절과 관련돼 있다는 거. 행복 조절 호르몬입니다. 행복 유발 호르몬.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이런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구루병, 뼈가 이렇게 틀어지는 변형된 그런 구루병이 일어나고요.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뼈질환, 비만증, 유방암, 근육통까지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TR90과 파마넥스 임상에 대해서 한번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를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이건 제 임상인데요. 작년 5월에서 7월간 TR90을 복용했는데 근육은 2kg 증가하고 현재 2월 3일 날 측정한 결과 체지방률이 13%나 감소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거의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R2와 갈바닉을 했기 때문이고요. 좋은 영양제들을 지속적으로 먹었습니다. TR90 끝난 이후에도. 또 이거는 80대 저희 어머니 갑상선암 환자인데요. 갑상선암인데 역시 이제 갑상선 그 호르몬을 다 제거해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갑상선 제품을 드시면서 평생 드셔야 되는 그런 분이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80세가 되는 노인분의 체지방률이 6.9%나 감소했고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생활운동, 다리 들어 올리기 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3회 바디 갈바닉 하셨고요. 유스펜 R2, TR90 체중 조절 패키지, 그 다음에 봄포뮬러, 비타민 D군을 드셨습니다. 그랬을 때 골격근이 저보다 많이 증가하셔서 3kg나 증가하셨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예, 모녀의 정말 에이즈락으로 인한 호르몬 균형 사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 균형으로 인한 갱생 모녀 이렇게 명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락 TR90 효과 50대입니다. 이거 바로 전데요. 왼쪽에 2014년 사진은 그냥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DSLR로 전문 촬영 기사님이 제가 교회에 등록했을 때 저를 찍어준 사진이고요. 제가 립스틱은 바르고 선크림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2021년, 네, 올해죠. 올해 이런 모양으로 변해서 정말 전신 성형을 했다고 사람들이 진짜로 묻거든요. 성형했냐고. 눈, 코 다 성형한 것 같고 라인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전신 성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젊은 세포로 리셋시켰다는 거 실감 나시나요? 네, 이것은 정말 드러내놓기가 부끄럽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러내는 저희 어머니의 충격적인 외계 생명체 같은 뱃살 사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무슨 호두 껍질인지 사람 입술인지 헷갈리시는데요. 작년 8월 17일 사진인데 작년 11월 17일 날 3개월 만에 이렇게 배꼽이 발현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TR90 바디갈바닉 주 3회, 파마넥스 생활운동만으로 3개월 만에 체지방 6.9% 감량하고 근육이 3kg나 증가하셔서 숨이 차서 걷질 못하시고 산책을 못하셨던 어머니가 지금은 헬스클럽에서 1시간 반 동안 혼자 운동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낮잠을 주무시지 않고 완전히 활력 있는 60대 세포 나이로 갱생하게 되셨습니다. 에이즈락 TR90과 파마넥스의 네버 엔딩 허스토리 저의 이야기입니다. 레볼루션, 혁명이죠. 이거 혁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심하게 한 분들 연예인들 보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축 늘어지고 정말 너무 봐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저는 왼쪽에 딱 그런 축 늘어진 얼굴 상태였습니다. 잦은 수술과 잦은 교통사고로 늘 피곤, 만성 피로에 쪄들어 있었고요. 아까 말한 모든 호르몬의 불균형은 다 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당됐던 제가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얼굴이 쫙 올라갔죠. 허리 라인 싹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월 2일 날
하나도 보정하지 않은 남편이 찍어준 그냥 옆모습 사진인데요. 제가 봐도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20대 허리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실입니다. TR90 포레버 임상 혁명. 이것은 바로 한 2주 전쯤 제가 토요일 날 혼자서 혹시나 이게 증가했으면 어떨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재봤거든요. 근데 밥도 먹고 쉐이크도 먹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재봤는데 저 너무 놀랐습니다. 내장 지방이 107이었거든요. 제가 작년 5월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상인 50 이하로 다운됐고요. 정말 너무 정말 눈물이 나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BMI 지수도 표준 이하로 내려갔고요. 체지방률이 제가 37.1%였는데 23.9%로 다운됐습니다. 제 소망은 10%대로 다운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TR90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노화와 비만이 싫은 모든 분에게 필요합니다. 호르몬 불균형 상태인 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 인구고요. 9년 뒤인 2030년도에는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명 중에 1명, 50%에 해당된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식사량 줄이고 절식, 단식, 그 다음에 해도 운동을 PT를 받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한방 다이어트, 수많은 다이어트, 심지어는 지방 흡입술까지 해도 어떤 것도 요요가 왔었는데 여러분 정말 건강한 라이프 원하시나요? 제2의 인생 원하시나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말리 식단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던 분, 다이어트 식품 불신 가지고 계신 분, 절실하신 분, 식습관이 올바르지 못하고 제 옛날처럼 때우기식의 식습관을 가지셨던 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계 질환, 대사 질환, 뭘 해도 살이 찌지 않으셨던 분, 피부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으셨던 분 모두 다 추천드립니다. 안 할 이유가 1도 없는 에이지락 TR90,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TR90. 지금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소희였습니다. 배은서 네, 사장님. 제가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사장님들, 오늘 강의 진짜 대박이었죠. 지금 들으면서 에너지가 엄청나요, 진짜. 앞에 박혜영 사장님부터 우리 이소희 사장님까지 TR90 진짜 모두 다 해야 되고, 저희 엄청나게 사명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 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강의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 오늘은 또 목요일인 만큼 또 리더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오늘 리더 메시지에 저희가 적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안도현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도현 사장님께서는 무연 전공을 하셨고 전직으로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14년 차 방송 댄스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피부가 많이 예민하셔서 환절기만 되면 피부과에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피부셨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사용한 후에 루미스파를 사용을 한 후에 친구인 연우 사장님께서 제품 전달을 하셨고 연우 사장님이 사업을 알아보신 다음에 사업 결정을 하시고 같이 제품이랑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안 할 이유가 없어서 뉴스킨 사업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2019년 3월에 LOI를 넣으셨고 2019년 4월에 바로 한 달 만에 대리점이 되시고 현재는 SBA이신 탑리더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안도현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도현입니다.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사장님들한테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장님들에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나, 그리고 스폰서, 그리고 팀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모르 대답 좀 해 주세요. 나랑 스폰서랑 팀이랑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끊겨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맞아요. 저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만 내가 스스로 뭐든지 지금 제가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든지 스폰서에게 의지하고 팀에게 의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면 스폰서나 팀은요, 제가 아니어도 다른 팀도 있고 다른 파트너들도 있어요. 근데 제 스스로 제가 저 혼자 알아서 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연호 사장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연호 사장님도 저랑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 그거를 막 헤쳐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서로 둘이서 잘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의지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의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부담도 될 것 같고 자꾸 저만 제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 주겠지. 나한테는 해 주겠지. 도와주겠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힘이 생기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일단 저는 뉴스킨이 제일 뉴스킨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연호 사장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뉴스킨을 시작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일이 더 소중해지고 제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제 파트너가 생기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음. 왜냐면 스폰서가 나에게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도 있고 팀들도 있고 근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내 스스로 파트너들과 그리고 내 스스로 내 팀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스폰서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필요해요. 누구나 다 그 팀에서 소중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까? 내가 우리 팀에서 내가 과연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일처럼 생각을 하면요. 그 일이 되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팀을 위해서 그렇게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내 스폰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내가 즐거워지는 거지 그리고 그거 보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진짜이다. 이 사람은 정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구나.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서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지면 정말 그게 너무 즐겁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데 내 스스로 정말로 어떤 것들 다 찾아가면서 내 스스로 해내고 내 스스로 알아가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가 파트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데 내 스폰서가 전화를 안 받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저는 그 파트너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파트너는 또 그걸 보고 저의 저런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스폰서는 좀 잘 모르는 게 많구나.' 하면서 약간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모르면 허둥지둥하면서 막 알려주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는 파트너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에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내가 스스로 도대체 내가 스스로 내가 우리 팀에게 어떻게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스폰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파트너이고 내가 파트너들에게 어떤 스폰서가 되는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모두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일처럼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파트너들도 그렇고 우리 스폰서도 그렇고 우리 팀들도 그렇고 정말 잔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이 1이면 스폰서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고요. 내 파트너들고 나와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전달이 되는 그런 파트너와 스폰서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팀이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맨날 말하잖아요. 하나의 팀. 맞잖아요. 우리는 꿈이 같고 우리는 끝점이 같고 우리는 뭐 하나의 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스스로 하게 된다면 정말 뭐 이렇게 뭐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쪼끔 더 할 수 있는 시간 그것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우리 팀과 우리 스폰서가 우리 파트너에게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왜 갑자기 떨리죠?' 이런 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그리고 내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 볼까?'라고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감히 사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끝점을 같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모두 끝점에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도현 사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또 저희가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리더 메시지와 저희 조이풀 스타트에서 에너지 받아서 더욱더 성장하는 내가 되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감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더 파이팅 하시고 오늘 받은 에너지를 TR90 엄청나게 전달하시는 우리 조이풀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해주신 우리 강사 사장님들 그리고 리더 메시지 해주신 도현 사장님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희 뷰티 클래스 진행되니까 11시에 뷰티 클래스 모두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